여러분, 요즘 사람 때문에 더 지치지 않나요? 일보다 사람 때문에요. 회사에서 툭툭 던지는 독설, 아무렇지 않게 선 넘는 말들, 자기 필요할 때만 다정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 때문에 밤에 잠 못 이루고 출근길에 한숨 쉬고 퇴근하면 녹초가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이상한 건 우리는 늘 내가 예민한가? 내가 너무 따지는 건가? 이렇게 스스로를 의심하게 된다는 겁니다. 아닙니다. 당신이 이상한 게 아니에요. 지금 떠오르는 사람 한 명 있지 않나요? 그 사람 얼굴이 떠오르면서 가슴이 답답해지는 느낌.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무례한 사람들, 예의 없는 사람들입니다. 오늘은 19세기 철학자 쇼펜하우어와 현대 심리학을 빌려서요. 이런 사람들이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덜 상처받고 거리를 둘 수 있는지 함께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당신을 지키는 방법,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무례한 사람들의 정체, 쇼펜하우어의 인간관. 쇼펜하우어라는 사람 들어보셨나요? 철학자 중에서도 특히 냉소적이고 비관적인 시각으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본 인간의 본성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무례한 사람들을 이해하는 데 정말 도움이 됩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어요. 인간은 근본적으로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욕구 중심적인 존재라고요. 충격적인가요?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우리 모두 자기 고통이 가장 크게 느껴지잖아요. 누군가 머리가 아프다고 하면 아 그래 라고 하지만 내 머리가 아프면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죠. 이게 인간의 기본 설정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사람들이 자기 고통을 줄이기 위해 타인의 고통에 둔감해진다고 봤어요. 그래서 내 욕구, 내 감정, 내 이익만 보이는 상태가 되면 다른 사람이 얼마나 힘든지 잘 안 보이는 거죠. 그리고 쇼펜하우어의 유명한 고슴도치 비유가 있습니다. 추운 겨울날 고슴도치들이 모여서 서로의 체온으로 따뜻해지려고 해요. 그런데 너무 가까이 가면 어떻게 되죠? 가시에 서로 찔립니다. 아파서 멀어지면 또 춥고요. 그래서 고슴도치들은 딱 적당한 거리를 찾아요. 따뜻함은 나누되 서로를 찌르지 않을 만큼의 거리. 이게 인간관계의 본질입니다. 우리는 관계가 필요해요. 외롭고 싶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너무 가까이 가면 서로의 가시가 상처를 냅니다. 독설, 이기심, 무례함. 이게 바로 사람이 가진 가시예요. 그러니까 무례한 사람들을 만났을 때 이제 왜 저 사람은 나한테만 저래? 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대신 이렇게 생각해보는 겁니다. 저 사람은 지금 자기 욕구밖에 안 보이는 상태구나. 저 사람의 가시가 나를 찌르고 있구나. 이렇게 보면 조금 덜 아파요. 나를 공격하려고 존재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저 사람이 그런 상태라는 거. 이게 첫 번째 거리두기입니다. 자,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무례한 사람들, 예의 없는 사람들. 크게 세 가지 타입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독설가 타입. 여러분 회사나 주변에 이런 사람 있지 않나요? 말투가 늘 비꼬고 평가하고 깎아내리는 사람. 그것도 못해? 역시 그럴 줄 알았어. 너는 맨날 그 모양이야. 이런 말들을 아무렇지 않게 던지는 사람들이요. 이 사람들의 심리적 배경은 뭘까요? 놀랍게도 자존감이 낮습니다.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상대를 먼저 공격하는 방어기제예요. 먼저 때리면 덜 맞는다는 심리. 자기가 평가받기 전에 상대를 평가해버리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자주 하는 잘못된 대응이 있어요. 첫째, 계속 설득하려고 해요. 그래도 나를 이해해주겠지 라며 버티는 거죠. 아닙니다. 독설가는 이해하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를 보호하려고 말하는 거예요. 둘째, 감정적으로 맞받아칩니다. 너는 왜 맨날 그래? 라고 화를 내면 더 큰 상처와 소모전으로 가요. 상대는 이미 전투 모드니까 더 강하게 나올 뿐입니다. 두 번째, 이기적 인간 타입. 이 타입은 더 교묘해요. 부탁할 땐 누구보다 다정합니다. 너밖에 없어. 내가 도와주면 정말 고마울 것 같아. 그런데 자기 이득이 없으면 차갑게 무시합니다. 연락도 안 되고 약속도 깜빡하고. 이 사람들의 심리는요, 타인의 감정을 공감하기보다 손익 계산을 먼저 해요. 관계가 함께 있음이 아니라 나에게 도움이 되느냐로만 평가되는 거죠. 우리가 하는 잘못된 대응, 나만 더 잘해주면 바뀔 거야. 이게 구원자 콤플렉스예요. 계속 양보하고 끝없이 맞춰주다가 번아웃됩니다. 그런데 상대는 바뀌지 않아요. 왜냐면 상대 입장에선 지금 이 관계가 편하니까요. 세 번째, 선 넘는 사람 타입. 이 타입은 가장 일상적으로 많이 만나는 유형일 거예요. 장난이라며 모욕적인 말을 하거나 사적인 영역을 침범하거나 당신의 경계를 무시하는 사람들. 야, 살 좀 빼라 진짜. 더 늙기 전에 결혼해야지. 너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런 말들을 태연하게 하는 사람들이요. 이 사람들의 심리는 타인의 경계,
즉 바운더리를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혹은 원래 관계가 그런 식으로 학습됐거나 저 사람은 괜찮겠지라고 가볍게 여기는 태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는 잘못된 대응은요. 불편하지만 웃으며 넘기는 거예요. 한 번도 그 말은 불편하다고 말하지 못하면 상대에게 신호를 주는 겁니다. 이 선은 넘겨도 되는구나 라고요. 여러분, 지금 고개가 끄덕여지나요? 내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떠오르나요? 괜찮습니다. 이제부터가 중요해요. 어떻게 거리를 둘 건지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상처 덜 받는 거리두기 기술. 자, 이제 가장 실질적인 파트입니다. 여러분이 메모하고 당장 써먹을 수 있는 기술들이에요. 거리두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내면의 거리두기와 외적인 거리두기. 첫째, 내면의 거리두기 기술. 먼저 마음속에서 설정을 바꾸는 겁니다. 1. 기대치 조절하기. 우리가 상처받는 가장 큰 이유는 기대 때문이에요. 이 정도는 해주겠지. 이 사람도 나를 이해해주겠지라는 기대. 이제 이렇게 기준을 재설정해보세요. 저 사람에게 따뜻함을 기대하지 않겠다. 차갑게 들리나요? 하지만 이게 나를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사람을 두 그룹으로 나눠보세요. 나에게 따뜻한 사람과 그냥 기능적으로만 관계를 유지할 사람. 모든 사람에게 따뜻함을 기대하지 마세요. 그럴 필요도 그럴 가치도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해석 바꾸기 인지적 거리두기. 누군가 당신에게 무례한 말을 했을 때 그 말을 나에 대한 평가로 받아들이지 마세요. 대신 이렇게 해석해보는 겁니다. 저 사람은 날 공격하려고 존재하는 게 아니라 자기 상처와 욕구밖에 못 보는 상태구나. 누군가 당신에게 너는 맨날 그래 라고 말했다고 칩시다. 그 말은 당신의 진실이 아니에요. 저 사람이 지금 불안하거나 화나 있거나 자기 통제력을 잃은 상태라는 신호일 뿐입니다. 3. 자기 보호 문장 만들기. 마음속으로 반복할 수 있는 문장들을 미리 만들어 두세요. 제가 몇 가지 드릴게요. 저 사람의 말이 곧 나의 진실은 아니다. 상대의 무례는 그 사람의 문제다. 나는 나를 지킨다. 나는 이 상황에서도 나를 존중하는 선택을 할 수 있다. 이 사람의 평가가 내 가치를 결정하지 않는다. 이 문장들을 스마트폰 메모장에 적어두세요. 힘들 때마다 읽어보세요. 진짜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 외적인 거리두기 기술. 이제 행동으로 옮기는 거리두기입니다. 1. 경계 설정 대화 스크립트. 많은 분들이 그래도 대놓고 말하긴 그렇잖아요 라고 하세요. 압니다. 그런데 공격적일 필요는 없어요.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말하면 됩니다. 실제로 쓸 수 있는 문장들 드릴게요. 방금 그 말은 저는 조금 불편했어요. 이런 농담은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 부탁은 지금 제 상황에선 힘들 것 같아요. 그 주제는 저는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여기서 포인트는 변명하지 않는 거예요. 죄송한데요가 아니라 저는 불편해요 라고 명확하게 말하는 겁니다. 처음엔 떨려요. 그런데 한 번 하고 나면 세상이 달라 보입니다. 아, 나도 이렇게 말할 수 있구나. 이 관계 강도 조절하기. 완전히 차단하는 게 답이 아닐 때도 많아요. 특히 직장이나 가족이라면요. 그럴 땐 관계의 강도를 조절하세요. 예를 들면 만나는 빈도 줄이기. 일주일에 한 번 보던 걸 한 달에 한 번으로. 메신저 답장 속도 늦추기. 즉 답하지 말고 하루 뒤에 답하기. 10일보단 여럿이 있는 자리에서만 보기. 단독으로 만나지 않기. 이런 식으로 거리를 조금씩 벌리는 거예요. 갑자기 끊는 것보다 훨씬 현실적이고 안전합니다. 3. 물리적인 거리두기. 정말 견디기 힘들다면 물리적인 거리를 두세요. 예를 들면 회사라면 자리를 옮길 수 있는지 알아보기. 팀 변경이 가능한지 상사와 상담하기. 꼭 만나야 한다면 제3자를 동석시키기. 이게 비겁한 게 아니에요. 나를 지키는 현명한 선택입니다. 철학적 재프레이밍. 무례한 사람들이 알려주는 것. 자, 여기까지 오면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래서 결국 저 사람들은 나쁜 사람이고 나는 피해자네요. 아니에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봅시다. 무례한 사람들, 예의 없는 사람들은 우리에게 무언가를 알려주는 거울입니다. 거울 메타포. 예의 없는 사람들을 통해 우리는 배워요. 내가 허용하는 선이 어디까지인지, 내가 나를 얼마나 지키고 있는지, 내가 어떤 관계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있는지. 누군가 당신에게 선을 넘었을 때 그게 반복된다면 그건 상대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내가 그 선을 명확히 그어주지 않았다는 신호이기도 해요. 이건 자책하라는 게 아니에요. 깨달음의 순간입니다. 아, 나는 이제부터 이 선을 지켜야겠구나. 쇼펜하우어식 고독의 가치. 쇼펜하우어는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어요. 우리는 외롭지 않기 위해 무례한 사람들 곁에 남아있을 때가 많아요. 그런데 생각해보세요. 무례한 사람들 틈에 껴있으면서 외로운 것과 차라리 혼자이지만 나를 존중하는 것 중에서
뭐가 더 나은가요? 혼자 있는 게 무섭지 않아요. 진짜 무서운 건 나를 지우면서까지 관계에 매달리는 거예요. 무례해지는 것 is 단단해지는 것. 마지막으로 이건 꼭 말하고 싶어요. 우리가 배워야 할 건 나도 똑같이 무례하게 구는 법이 아닙니다. 그건 그 사람들과 똑같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배워야 할 건 경계를 세우되 내 품위를 잃지 않는 단단함입니다. 무례한 사람처럼 말하지 않아도 나는 나를 지킬 수 있어요.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부드럽지만 흔들리지 않게. 그게 진짜 강한 사람입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무례한 사람들, 예의 없는 사람들 때문에 지칠 때 쇼펜하우어의 시선과 심리학을 빌려서 왜 그들이 그렇게 행동하는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거리를 두어야 하는지 이야기해봤습니다. 다시 한번 말할게요. 당신이 이상한 게 아닙니다. 당신이 예민한 게 아니에요. 당신은 그냥 사람을 진심으로 대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상대가 그 진심을 알아보지 못했을 뿐입니다. 혹시 지금도 누군가의 말 때문에 잠 못 이루고 계시다면 그건 당신이 약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그만큼 관계를 소중히 여겼기 때문일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기준을 바꿔봅시다. 나만 참으면 되지가 아니라 나는 나를 지킬 가치가 있는 사람이다라는 기준으로요.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덜 무너지게 했다면 이 영상을 꼭 저장해 두셨으면 좋겠어요. 힘들 때마다 다시 보시고 자기 보호 문장들을 읽어보세요. 그리고 이런 주제의 이야기를 더 듣고 싶으시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여러분의 마음이 덜 상처받도록 앞으로도 철학과 심리학으로 같이 길을 찾아볼게요. 오늘도 고생 많으셨어요. 당신은 충분히 잘하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